안녕하세요. 앙글리시의 앙쌤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고1 모의고사 21번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이 꼭 지켜주셔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보는 수업이에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던지 아니면 적어도 지문을 읽어보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이 구경하는 것과 같아요. Nope.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 기억하시나요? 제가 수능 유형 문제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물론 목차에 보면은 18개의 챕터가 보이기 때문에 마치 문제 유형이 18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하나는 제목, 주장, 주제, 요지, 그 다음 중간에 빈칸 추론, 40번의 요약 문제가 한 그룹으로 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묻는 문제라고 했고요. 무관한 문장을 빼는 거, 그 다음에 삽입 문제, 순서 문제는 사실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 고리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한테 묻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두 그룹의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독해하는 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 주장 문제를 풀어보고요. 내일은 제목, 요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에서 23번까지의 이 문제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 주장, 주제, 요지 요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이 네 문제가 두 개는 선지가 한글로 나오고 두 개는 선지가 영어로 나와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풀 때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적은 선지가 한글로 된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영어로 된 문제를 푸는 것도 무관해요. 굳이 문제를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잖아요. 문제는 문제답게, 시험은 시험스럽게 푸시고요. 이제 이 네 문제를 어떻게 푸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 이 아이들은 빅픽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글 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를 찾는 건데, 여러분은 글을 쓰실 때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느 부분에 집어넣어서 글을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사실 나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고 소재를 첫 문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그래서 내 생각은 이래 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supporting ideas를 그 뒤에 이제 이어서 쓰게 되죠. 서포팅을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유명하신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유명하신 분들의 이 말들을 인용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실험이나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와서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요. 메인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서포팅 아이디어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어서 정답을 고르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생선에 살과 가시를 발라내듯이 여러분이 이 친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시고 나머지 살처럼 붙어있는 아이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선지에서 두 개가 헷갈리지가 않아요. 보통 헷갈리는 아이들을 보면은 두 개 정도가 비스무리하고 두 개가 정답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하나의 선지는 좀 더 제너럴한 아이디어를 포괄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좀 더 스페시픽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 헷갈리시면 좀 더 제너럴한 아이디어를 고르시는 게 정답률이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매번 여러분이 헷갈릴 때마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독해력을 향상시켜야 되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0번부터 한번 지문을 살펴볼게요. 20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ile some sand is formed in oceans from things like shells and rocks, most sand is made up of tiny bits of rock that came all the way from the mountains. 첫 문장이 제법 길어요. 세 줄이나 되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포기하고 싶고 짜증이 나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팁 하나는 먼저 주어와 동사를 잘 찾으세요.
주어 동사만 잘 찾아도 사실 내용이 굉장히 simplify 될 수 있어요. simplify는 간략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모래들은요 만들어져요. 어디에서요? 바다에서요. 근데 어디로부터 온 요런 데서 온 아이들로부터 만들어지는 반면에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팁은 while이네요. while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뭐하는 동안에 뭐뭐하는 반면에. 그럼 둘 중에 무엇을 쓸지는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서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떤 모래들은요, 다시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반면에, 그러면 while, 주어, 동사, 그리고 다시 주어, 동사가 올 때는 사실 여러분이 조금 힘을 주어서 읽어야 되는 파트는 어디냐면 여기예요. 뒷부분. 그러면 다시 와서 얘는 이렇게 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모래들은 만들어져요. 어디로부터요? 작은 바위 쪼가리들로부터인데 그 바위 쪼가리들은 어디서 온 아이들인가요? 네, 산에서부터 온 아이들이래요. 여기는 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제가 가로를 칠게요. 얘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모래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아니고, 그죠? 산에서 온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여행 과정은요, thousands of years,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자, 이 두 문장 정리되셨죠? 어떤 모래들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반면에 얘가 진짜 말하고 싶은 파트는 대부분의 모래들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오는 아이들이야. 그런데 그 여행이 되게 오래 걸려. 그러면 잠깐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은 무슨 내용이 이어질까요? 네, 그 다음 내용은 바로 이 that trip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거예요. 그럼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 다음 문장을 하나 읽고 만약 그렇다면 쭉 끝까지 그 내용일 거라는 확신이 드실 거예요. 시작해 볼까요? Glaciers, wind and flowing water. 이 아이들이요. 도와주네요. 뭐 하는 걸요? 이 조각들이 움직이는 걸 도와줘요. 하고 위도부터는 부가 설명이니까 저는 버릴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앞에서 문장에 이 여행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걸리는지 과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 문장이요. If they are lucky, 만약 운이 좋다면 아마 강들이 걔네들을 쭉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아이들은 나머지 인생을 보내게 돼 하고 끝나네요. 되셨나요? 네. 지금 제가 사실은 주어 동사만 찍으면서 글을 쭉 훑어봤어요. 20번에서 한번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 동사를 잘 살펴보아라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첫 세 문장을 정말 애정을 듬뿍 담아서 읽어주셔야 돼요. 무시하시면 결국에는요. 뒤에 for example 나온 부분부터 읽으면서 그래도 내가 이해가 되고 있구나 안도를 하시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너럴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스페시픽한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지에서 답을 고르게 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아까 전에 어떻게 했나요? 첫 두 문장을 읽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은 뭘로 이어질까 하고 예측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꼭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슬로우 리딩입니다. 네, 빨리빨리 읽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문장을 읽고 내 말로 한번 정리해보는 훈련이 여러분 독해력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답을 체크하고 그 다음 21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20번 답은 아까 첫 두 문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을 1, 2, 3, 4, 5에서 찾아보면은 몇 번일까요? 자, 3번. How most sand on the beach is formed가 되겠네요. 네, 첫 두 문장에 초점을 맞춰야 3번이 나오는 거겠죠.
만약에 뒤에 이 여정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답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 can be tough to settle down to study when there are so many distractions. 뭐라고 하나요? 너무 어려워요. 뭐 하는 게요? 공부에 집중하는 게 라고 할게요. settle down은 뭔가 내가 안착해서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언제 이게 어려운가요? 너무 많은 방해거리들이 있을 때요. 굉장히 상식적이죠. 주변에 너무 산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죠. 되셨나요? 그럼 첫 문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방해거리가 많으면 공부 집중하기 어려워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이요. Most young people, 대부분의 아이들은 like to 주어 동사를 그래도 찾아드려야겠죠. like to combine A with B. 이게 보이셔야겠네요. 예, 자꾸 숙제를 뭐랑 짬뽕 시키고 싶어 해요. Quite a lot of instant messaging, chatting on the phone, updating profiles on social network sites, and checking emails. 자, quite a lot of 이 많은 것들은 결국에 첫 문장에서 뭐랑 같은 말일까요? 네, 바로 distraction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문장을 이야기하고 바로 다음 이야기로 막 넘어가진 않아요. 글 쓰는 사람들은 첫 문장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설명들을 그 다음에 풀어 써주고 싶어 해요. 근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에서 많은 방해거리들이 무엇인지, 이 방해거리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었어요. 세 번째, while it may be true that 물론 대니아가 사실일 수도 있지 하고 우리가 방금 20번에서 본 while이 나왔네요. 그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컴마까지 그냥 저는 버려볼게요. 대니아 하는 게 물론 사실일 수도 있지만 와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Try to be honest with yourself. 야, 좀 정직해져 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try to be를 보고 제가 와우 한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문장에 뭐가 나왔냐면 명령문이 나왔네요. 명령문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라는 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첫 문장에서 야, 방해거리가 많으면 공부 집중 안 돼.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이 많은 것들을 구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거 자꾸 써고 싶어 해. 하지만 이 말이에요. 물론 대니아 하는 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 그럼 한번 대니아가 무슨 내용인지 볼까요? You can multitask and focus on all these things at once. 이게 다 뭡니까? 너 한 번에 다 같이 짬뽕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죠? 네, 다 컴바인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결국에 세 번째 문장도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또 풀어 써줬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고 y를 집어넣어줬으니까 앞에 거 버리고 뒤에 거. 그래서 명령문에 야, 좀 솔직해져 봐. 그럼 솔직해져라는 게 뭔 말이에요? 못하잖아 이 말이겠네요. 됐죠? 그럼 그 다음 문장 It's most likely that 대리야 하는 게 더 나아.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You'll be able to work best. 너 더 잘할 수 있어. 뭐 하면요? Concentrate on. 네 공부에 좀 더 집중하면 너 사실은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네요. 그러면 더 집중하면 이거는 결국에 뭐랑 지금 대치되는 아이디어인가요? 네, multitask. 그렇죠? Focus on all these things at once. 얘랑도 지금 대치가 되는 이야기네요. 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대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연결고리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공부할 때는 공부에만 집중해라 라고 풀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혹시 수업을 다시 한번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거나 댓글로 또 저도 남겨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22번과 23번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